저는 주도주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쪽으로 봐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 나쁘고 오른쪽 좋아 보이는 거에 너무 속을 필요 없다.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천슬라. 네. 근데 정말 대단해요. 네. 지켜보면은 불과 한 2, 3개월 전인가요? 그때 뭐 캐시우드도 네. 뭐 매도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500불 중반까지 네. 막 네.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품이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000불 이상을 막 달리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명품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해하시기 쉽게 비교를 하면 남대문 시장 가서 백을 하나 산 거하고 명품 백하고 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클 텐데 뭐 질기거나 실용성에서 그만큼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를 안 따진다면 나는 뭐 실용적인 요새 말로 가성비가 좋은 난 남대문 시장 가서 백을 사겠어.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명품이 되려면 주식 시장에서도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이제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만든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우리가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2차 전지는 블루오션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1037불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천슬라 이상에서 이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2000슬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런 거잖아요. 실적을 뒷받침시키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게 같이 들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테슬라만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 헐츠인가요? 거기서 뭐 10만 대인가 뭐 헐츠 렌터카 회사. 예, 거기서 우리는 뭐 테슬라 전기차로 사겠어. 뭐 이런 것도 이게 얼마나 그 시장에 굉장히 강한 그 마케팅 그렇죠.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의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반면에 이제 뭐 테슬라 얘기 나오면 자꾸 우리 현대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 기아차.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다른 거예요. 리더십의 차이.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시장이 뭔가를 일론 머스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획됐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모양으로 이게 계속 툭툭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연예인으로 말하면 인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주식이 돼버렸고 뭐 이번에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대표적인 예가 LFP 배터리 얹겠다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가 부러졌잖아요, 한국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전기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테슬라께. 네. 그러면 사실 중국산 아니에요. 중국산에 정부가 보조금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히 뭐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LFP의 95%를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 중국에서 파는 중국 차를 그럼 그거 하지. 이것도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예요. 지금 스탠다드 그 기본 사양만 기본. 하니까. 그러면 뭐 야 니네들이 뭘 그렇게 멀리 다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지역에서 로컬에서 타는 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게 뭐 한 번 충전해서 오래 못 가면 어때? 그래도 몇백 킬로 가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선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네 배터리 얹겠다는데. 중국 정부의 입맛 맞추기다. 그러면서도 이게 엉뚱한 효과를 가져와서 2차 전지에 굉장한 충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명품차에는 뭐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뭐 NCA나 뭐 그런 거 달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새로운 걸 낸 거예요. 전기차가 두 종류다. 동네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격이 현저하게 싸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저희 집에서 여기 파리로 오는데 그러면 뭐 거기에 뭐 배터리가 뭐 LFP 뭐 어떻고 뭐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갖고 전기차 시장을 딱 양분화시켜 버렸어요. 이 얘기가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배터리 시장에서도 마켓시어를 갖고 경쟁을 하던 LG나 뭐 SK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뭐 원래 SDI는 난 그딴 거 안 해.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그딴 거 안 하고 그냥 되는 것만 할래. 그랬으니까 조금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를 요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성 SDI가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SDI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파는 거 안 하겠어. 그렇죠. 자기네는 수익 위주로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런 이제 차이, 하여튼 그런 판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한 짓이에요. 그러한 기업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한국에 여러 명 나와야 이게 시장이 확 살아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내 부품주 지금 이제 부러졌단 말이죠. 뭐 따지고 보면은 큰 영향이 없을 것도 같지만 또 어쨌든 네. 그게 빌미가 돼서 네. 이제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네.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지속적인 이제 네.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냐, 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당분간 이런 각각의 이슈들이 만들어낸 섹터가 구성이 되잖아요. 2차 전지, 뭐 원전 이런 거를 저는 주도주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쪽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다. 얘네들도 이슈 바람이 불어서 탁 뛰면 그냥 쭉 올랐다 하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잠시 기다리고 그러면 또 다시 주저앉고 이런 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이게 주도주냐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만큼 떨어지면 얼마만큼 포션으로 사서 얼마를 기다려야 하느냐는 내가 이런 짧은 트레이딩에서 기대 수익을 얼마로 가져가느냐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2차 전지는 좀 조금씩 낮춰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조정은 받지만 상당히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매물들이 팔고 싶은 분들도 제법 있어요. 지난번에 괜히 못 팔았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지금은 이 뭐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주도 이 테슬라 얘기 나오고 한때 뭐 하루 이틀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슈가 끌고 가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부터 이거 되나 봐 이렇게는 아직 생각하실 수가 없다. 그 뉴스의 생명력 기강만큼만 네.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뭐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근데 GM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뭐 4년인가 5년 이내에 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런 뭐 선언을 했잖아요. 현대차, 기아 과연 이런 글로벌 이 전기차 경쟁에서 이길 만한 경쟁력이 진짜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으로 보는 현대 이제 기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외적인 문제하고 근데 이제 그 GM도 저는 뭐 GM 말로 테슬라를 뭐 따라잡겠다 했는데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지금 테슬라보다 뭐 자기네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현대차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혀 다른 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 일론 머스크 얘기하듯이 이 구조판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둑을 두는데 바둑이 계속 깨져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러면 이 판을 엎고 나는 장기 둘래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에서는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정도 되면 세계적인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와 있는데 그런 거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게 요게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보면 왼편을 보면 싸늘하죠, 그죠? 근데 오른편을 보면 뭐가 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아예 포기가
포기는 못 하겠고. 이게 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을 보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 왼쪽은 인데 오른쪽은 잘 그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조그만 모멘텀만 실어주면 이건 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하고 모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배터리나 모터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는 아무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사다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뭔가 독자적인 이런 게 코멘트가 아직 없었어요. 그게 현대모비스나 기아 어디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요? 아니, 관련사에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이나 다른 데 우리 내재화하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회사가 가장 핵심인 거를 계속 서와야 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의아해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됐든. 네, 그래서 이 핵심 기술 이거 하나만은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해. 이건 우리가 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세트메이커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력이 이기니까 뭐 쓸데없는 편의장치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거 막 계속 붙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요즘 뭐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부러워하는 건 그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뭐 구독 경제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양보 못 하겠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현대차도 나름 뭐 많은 거는 발표해요. 로봇도 하고 뭐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뭐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도심 항공인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정적인 이 한 방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차의 가장 결정적인 거 그게 이제 지금 근데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잖아요. 및 바닥을 다지고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이것도 지금이 그냥 적극 매수보다는 일부 관심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도 그 7, 8개 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뭐 일주일 간격 막 2, 3일 간격으로 돌아오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 나쁘고 오른쪽 좋아 보이는 거에 너무 속을 필요 없다. 지금은 아직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이제 자동차 우리가 이제 그냥 미국 시장 보면은 정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GM, 포드 상당히 그럼요. 상승세가 좋았고요. 테슬라 이러면서 자동차가 이제 좀 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별개로 봐야겠네요. 네,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밤사이 보니까 무슨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면은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막 6%대 5%대 막 상승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매물이 쏟아지는데 하락하고 이게 참 부러운 건데 지금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발표됐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좋아 보여요. 실적이 일단 좋으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조금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뭐만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쉬운 얘기로 그냥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뭐 R&D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성공 확률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그렇죠. 산업이랑 달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뭘 하나 기가 막힌 게 있다 손 치더라도 FDA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동남아 몇 개국 이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물지나 새로운 뭐를 개발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해서 돈을 벌려면 FDA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를 미국 FDA가 그래 잘 왔어 이러면서 해줄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바이오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네가 얼마큼 시설을 운용해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타겟팅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 이번에 보니까 4천억 넘게 매출되고 그것도 뭐 한 1,600억 이상 뭐 영업이익 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고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밀러 쪽에 그 라인이 뭐 10개 이거를 뭐 풀 가동시켜서 박차를 가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모더나랑 관련돼서 이제 백신 뭐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좋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게 지금이 이제 수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작년 같은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요즘 시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게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도 이제 뭐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기술적인 저항선이 92만 원대에 1차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모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 이게 어떤 식으로 거기를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막 비틀거리면 이거 조금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거고. 그렇죠. 그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목표치를 위로 좀 봐도 되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그분들은 뭐 12개월 후를 보는 목표 주가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걸 한 거지만 우리가 뭐 12개월 보고 어떤 주식을 산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지만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기술적 저항선인 92만 원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뭐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네. 바이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하다고 지금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내년도 바이오의 어떤 상승이 내년도에는 이제까지는 소외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막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바이오도 좀 이게 주기가 있나요? 그 주기를 얘기하던데. 주기가 있죠. 모든 거는 주기가 있죠. 근데 그 주기라는 게 일반적 상황에서 수급상이나 기술적 분석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이 나빠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오른쪽 그림 그리기가 좋다. 이런 상황 하나. 두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한쪽만 계속 가면 며칠 못 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도 이제 저도 왜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바이오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가 중에서도 바이오를 손대시려면 어느 정도 그 주식 투자 구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대한.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나쁜 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바이오는 어떤 신물질에서 막 거기에 개발 관련 회사가 한 5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오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한대니까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뚫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이오는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를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그런 상황적 논리가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매출이 좀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막 개발해서 뭐 세계 특허 받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막 만들어 갖고 우리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가는 게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뭐라고 해요? 리스크가 큰 거보다는 네. 이렇게 뭔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량주 중심으로. 그게 이제 스테디하게 그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한 방을 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키는 관점 이거를 좀 기억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